안녕하십니까. 저는 3D 프린터용 제품 제작 교과를 맡은 1학년 7, 8반을 맡은 신원장입니다. 여러분들을 당연히 만나 뵙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누군지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또 뭐 이런 수업 자체가 하나의 트렌드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아직 1학년 입학도 안 해보고 친구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려니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도 그런 부분 이해하고요. 같이 해결합시다. 이거 처음 맞는 사태고 꼭 뭐 누구에게만 힘든 일 이런 건 아니니까요. 같이 하나하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에 앞서서 우리 수업은 진행을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수업 시간표가 이게 앞으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아침에 1-1교시, 뭐 1-2교, 2-1교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후에 점심 먹고 나면 뭐 1-2교시, 2-2교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행히 블럭 수업으로 되어 있어서 아침에 이제 두 시간을 묶어가지고 1시간 정도 얼굴 확인하고 강의 여러분들 볼 수 있는 시간 이렇게 드릴 건데요. 자, 오후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선생님이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강의를 2-1교시 이제 보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스스로 학습하고 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과제를 구글 클래스에다 올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구글 클래스에서 그 과제를 보고요. 거기에 요청하는 대로 과제를 따라서 하면 됩니다. 어려운 과제가 아니고 수업을 대신할 만한 과제이기 때문에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 만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율성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꼭 그 시간에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구글 클래스는 아시다시피 끝나는 시간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 끝나는 시간 이후에 제출하게 되면 받질 않습니다. 과제가 제출되지 않으면 그거는 결과 처리가 되거든요. 결석을 한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그 수업 시간에 그 수업을 했는지 공부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과제를 수행했는지 밖에 없어요. 어려운 과제도 아니고 영상을 듣고 그대로 좀 구글링을 해본다든지 뭐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 또는 이제 구글 문서에다가 적절하게 과제를 수행하면 되는데 그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제 수업을 빼먹은 거죠. 그래서 결과 처리가 될 수도 있으니 과제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과제의 그 난이도에 따라서 첫 주에 어디 갔지? 아, 여기 있구나. 첫 주에 과제를 내면 어떤 경우에는 그 다음 주에 과제를 받는다고 요청할 수도 있고요. 어, 오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바로 오늘 오후에 확인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실제로 3D 프린터 수업은 만나면 얘기하겠지만 수업을 한 후에 어떤 그 파일이 생성되거든요. 그걸 이제 출력할 시간이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수업을 붙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100분 정도밖에 실제로 수업을 출력을 할 수가 없는데 100분 안에 출력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들어서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처음 몇 주는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모델링을 할 시간은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또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과제를 만들어서 우리 그 국가 자격 중에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라는 자격이 생겼거든요. 이게 처음 생긴 자격증이다 보니까 굉장히 쉽더라고요. 이 쉬운 자격증 한 개 1학년 때쯤 1학년에 한 개쯤 따고 가면 좋겠다 싶어서 이것도 제안해 드립니다. 나중에 순서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개요는 이 정도만 얘기하고요. 자,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3D 프린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3D 프린터의 구성 요소, 그리고 3D 프린팅의 활용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뭐 3D 프린터, 3D 프린팅, 3D 프린팅 이렇게 하긴 하는데요. 이게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요. 어, 예전에는 그 우리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복사기나 복합기 같은 것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따로 배우면 그것을 이제 네트워크 설치를 하고 설정을 해서 출력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했던 영역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3D 프린터라는 것은 이제 특수한 모델링을 한 제품을 가지고 출력을 하는 그 과정이 다른 프린팅에 비해서 특수해 보이는 것이지, 그 전반적인 절차는 같습니다. 그 같은 절차를 우리가 1학년 때 배우는 이유가, 이걸 알아두어야 나중에 여러분들 동아리 활동을 하든지 3학년에 작품을 만들든지 할 때 스스로 모델도 만들고 프린팅도 할 수 있게 되어서, 그래서 1학년에 만들어 넣었습니다. 이 과목은 한 학기짜리 과목이고요. 여러분들 충분히 한 학기 동안 3D 프린터에 대해서 익힐 수 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쉬운 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단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쓸 수 있는 큰 물건을 뽑아 볼 수는 없고요. 100분 안에 뽑을 수 있는 물건으로 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좀 아쉽겠네요. 자, 3D 프린팅이 무엇인지, 구성요소, 활용 방법, 자,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프린팅이란 프린터로 물체를 뽑아내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뽑아내는 게 아니고요, 프린터가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터를 다룰 줄 알면, 사람은 프린터를 다룰 줄 알면 되겠죠.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교과의 목적은 이 프린터를 다룰 줄 아는 것. 요게 내용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3차원 모델링을 우리 교과 시간에 배우기는 하는데, 이 3차원 모델링 하는 건 우리 교과의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1학년 첫 과목으로 3D 프린팅을 배우다 보니까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몇 주 정도 처음에 배우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2학년에 올라가면 3D CAD를 이용해서, 우리 학교는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인벤터를 이용해서 프린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솔리드웍스를 이용해서 죄송해요, 인벤터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든지, 솔리드웍스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든지, 뭐 NX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든지, 이런 모델링, 전문적인 모델링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많이 있는 것 중에서 일단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프린터로 물체를 뽑아내는 것, 요거를 배울 거니까 그 정도에 합당한 모델링 정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금 두 가지를 찾았는데요. 퓨전 360 이라는 프로그램, 오토데스크사에서 제공하는 거, 인벤터나 그 오토캐드 제공하는 회사에서 제공해 주거든요. 요 퓨전 360도 오토캐드처럼 교육용 버전은 무료로 줍니다. 여러분들이 오토캐드 깔았던 것처럼 퓨전 360을 뭐 다다음 주쯤 해서 깔고 이제 연습을 하면 그것도 온라인 수업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이전이면 이쪽이구나. 이전에 있었던 조금 더 단순한 프로그램 123D라는 하나 둘 셋 디자인,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한 이름을 가진 디자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거는 프로그램이 단종됐어요. 쓰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무료고 그냥 어디서 굴러다니는 거 다운받아다가 쓸 수 있어서 이거를 쓰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서 123D를 쓸 수도 있고, 집에서 한다면 123D를 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오토캐드를 자연스럽게 잘 깐다면 퓨전 360을 깔아서 정상적으로 모델링 진행은 충분히 온라인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모델링은 주력 내용은 아닙니다. 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모델링을 해서 뽑아내 본다, 이러저러한 모델들을 만들어 봤을 때 뽑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정도를 눈으로 확인해 보고 몸으로 체험해 본다, 이겁니다. 자, 모델링을 한 파일을 설정을 각각의 프린터에 제공되는 드라이버라고 하죠. 그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품 크기, 밀도, 출력 시간,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이걸 조정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출력은 100분 안에 해야 되는데, 실제로 좀 쓸만한 프린팅을 하려면 2시간 반 정도는
출력을 해야 되고, 좀 작품다운 작품을 하려면 뭐 7시간 8시간 출력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수업시간 2시간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00분 정도 출력을 하게끔 조정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일 것 같아요. 자, 3D 프린팅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3D 프린터와 기존 프린터의 차이점은 뭐냐? 기존 프린터는 종이에 글자를 인쇄하는 그 프린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걔하고 차이점은 뭐냐? 뭐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앞에 그 정도 설명했으니까 요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력 시간, 빠름, 느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 복합기 프린터도 빠르죠. 한 100장 출력하는데 빠른 거는 1분도 안 걸려요. 그걸 느리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 그리고 3D 프린터 아까 얘기하는데 뭐 7시간씩 출력한다고 해서 빠르다고요? 이거는 이제 상대적인 건데요. 상대적인 건데, 얘는 고체를 출력하잖아요. 얘는 그 뭔가를 입혀서 이렇게 구워가지고 나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굽는 시간이 더 들어가고, 얘는 바로 녹여서 붙이고, 이런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이거는 빠르다 느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의미 있는 구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거 시험 문제 나오면 좀 시비가 될 수 있으니까 시험 문제에서 빠질 것 같은데요. 아마 이렇게 구분된 거 아마 우리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그 교재를 보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런 기준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분 한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분 한번 해봤고요. 자, 요게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인 거죠. 3D 프린터의 구성 요소. 3D 프린터는 어떻게 생겼냐? 아까 그 얘기했던 종이를 뽑는 그런 출력하는 인쇄기 같은 경우에는 종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종이를 말아 올리는 롤러가 있고, 롤러가 쭉 올라가면서 여기다가 레이저를 쏘면서 빛을 쏘면서 거기에다가 적절하게 잉크를 입히고 걔가 돌아 나오면서 구워져 나오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복합기 프린터가 하는 과정이잖아요. 여기 구성요소 보면 종이를 담을 수 있는 트레이가 필요하고, 말아 올릴 수 있는 롤러가 필요하고, 얘를 입힐 수 있는 드럼이나 조광장치, 잉크 분사기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얘를 구울 수 있는 드럼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죠. 이렇게 이제 구성요소가 있는 것처럼 각각의 역할을, 구성요소를 나눠보면 각각의 역할을 알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3D 프린터도 구성요소를 좀 나눠보면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그림이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혹시라도 이거 저작권에 저촉을 받는 그림이라면 보시는 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 학생들 가르치기 위해서 제일 보편적으로 잘 설명된 그림을 좀 갖다 쓰다 보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저희가 이거 영상 내리고 새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얘는 구성이 필라멘트와 노즐, 히팅베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구분을 해놨어요. 주요 구성품입니다. 주요 구성품. 얘는 3D 프린터는 그 목적 자체가 이렇게 물건을, 원하는 모델링된 물건을 그대로 프린팅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프린팅 될 때 어떤 방식으로 프린팅 하는지 이제 프린터마다 좀 다른데, 어쨌든 얘를 프린팅 하기 위한 재료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재료를 필라멘트라고 합니다. 보통은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고요. ABS, PLA, 나일론 뭐 이런 등등 거, 이거 등이란 뜻이에요. 이런 거를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재료를 이렇게 선 모양으로 말아서 이렇게 공급해 주거든요. 얘가 필라멘트입니다. 자, 노즐 모터라고 있는데요. 얘를 이제 말아 올리고, 아까 이제 프린터에서 이렇게 말아 올린 것처럼 여기 드럼에서 말아 올린 것처럼 여기도 노즐 모터가 필라멘트를 당겨 주고요. 얘는 고체, 지금 고형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녹습니다. 히팅 코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한 200도 정도 이상이 돼야 정상적으로 작동하거든요. 녹아요. 녹여서 나와요. 근데 너무 녹여서 물처럼 돼버리면 프린팅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플라즈마 상태로 녹여서 내보내요. 그리고 이 녹여서 내보내는 요 전체를 노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안 우리나라에도 3D 프린터를 만드는 사업, 판매하는 사업들이 한동안 유행했었거든요. 얘가 돈이 좀 됐었던 이유가 대단한 기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노즐만 구입해서 오면요. 나머지들은 본인들이 이렇게 뭐 알루미늄 프레임 같은 걸로 쭉쭉쭉쭉 짜가지고 밑에 히팅베드 하나 갖다 놓고 본인들이 설계해서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그 3D 프린터 만드는 교육 과정을 아마 이수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만큼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노즐이 핵심 부품이에요. 노즐이 핵심 부품. 여기에다 집어넣는 필라멘트가 또 여기 구성품이고요. 필라멘트과 노즐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녹여서 나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여서 쌓이죠. 자, 얘를 이렇게 노즐을 이렇게 움직이게끔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이게 모터를 위에다가 달아가지고 얘네들 전부 세트로 묶어서 모터를 달아서 X축, Y축 두 축으로 움직이게끔 하고요. Z축으로 위로 올라오고 내려오게끔 해서 여기는 Z축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렇게 쌓이게끔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필라멘트는 지금 녹아 있는 상태인데 얘가 사실은 바닥에 붙지 않으면 제품이 나오지 않거든요. 이거 출력해보면 아는 건데요. 그래서 바닥을 뜨뜻하게 데우는 히팅베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히팅베드도 주요 구성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3D 프린팅 활용 방법은 다양합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놨는데요. 이거 말고도 기상천외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활용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스마트폰을 최초로 개발한 게 국내 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거 개발해 놓고 기술화 시키지 못하고 상업화 시키지 못해서 사장되고 있다가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열어서 플랫폼을 열어서 세상을 바꿨잖아요. 3D 프린팅이라는 기술은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어떻게 쓸지는 사실은 우리도 몰라요. 어떻게 활용될지 우리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미래를 열면서 이걸 잘 활용해야 될 거예요. 3D 프린팅으로 요리도 하고 뭐 약도 만들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었는데 이게 상업화돼서 어디에 이렇게 정착돼서 사용되고 있지는 않아요. 기케아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보는 이건 장난감 수준이잖아요. 이런 거 말고 뭔가 삶의 의미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앞으로 쓰이길 바랍니다. 자, 3D 프린팅은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됩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는 드리지 않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 말고도 그리고 3D PPT에 나온 내용 말고도 3D 프린터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지를 한 가지 정도 생각을 해서 적어 보세요. 이게 한 가지 적으라고 요리 이렇게 적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설명을 좀 써가지고 자기의 아이디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실현하겠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량을 넣어서 적어야 되겠죠. A4 기준으로 한 페이지 정도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자기 생각을 적는 거고 생각을 적기 위해선 사전에 학습이 좀 필요한 거니까 다른 사람 유튜브를 본다든지 강연을 좀 찾아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냥 자기 포부인데요. 3D 프린터로 이번 한 학기 동안 내가 만들어 보고 싶은 것, 뭐 선배들 보니까 반지도 만들고 뭐 주전자도 만들고, 주전자는 이제 실제로 나중에 만들어 볼 것들을 조그맣게 해서 만들어 보고 뭐 자동차 바퀴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은 것을 한 가지 정도 작성을 해보고 그냥 한 가지 정도 작성해 보시고 구상을 좀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외에도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치고요. 요거 외에도 제가 구글 클래스에다가 여러분들이 학습할 과제를 좀 올리겠습니다. 그걸 학습하셔서 거기에 요청하는 대로 답글을 달아주시면 오늘 수업은 완성될 것 같습니다. 한 20분 정도 수업을 했는데요. 첫 시간이고 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하기보다 전반적으로 3D 프린터에 대해서 좀 친해지고 이런 과목이구나 라고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수업을 좀 진행했습니다. 혹시라도 질문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구글 클래스에 질문을 하시든지 우리가 또 아침에 만나서 미팅할 때 줌으로 미팅할 때 여러분들이 또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하나 듣기 동안 잘해 봅시다.
이거 외에도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요. 그것도 만났을 때 또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좋은 시간 돼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